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최고의 정치. 오늘도 여야 의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송일종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경련의 최강시사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무료인 콩 어플 또는 유튜브에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그 KBS 다큐멘터리 시사 직격에도 나왔던데, 이거 어떤 입장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가석방과 관련해서. 예. 오늘 결정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네, 오늘 이제, 법무부에서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국민 정서, 일부 국민의 정서하고, 왜냐하면 큰 재벌의 총수란 말이지요. 사실 과거로부터 보면 이 재벌 총수들이 비교적 많은 특권 속에서 살아왔던 거에 대한 국민적 일부 반감이 있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국익이라고는 측면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기술 격차가 아주 상당히 초격차로 좀 들고 있고 또 이거를 극복을 해내야 되는데 과연 국가적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아주 먹거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선두를 뺏길 수 없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이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경영자를 감옥에 넣는 것이 옳은 것인가,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 반도체 전쟁이 지금 현재 국가 간의 전쟁이에요. 어느 일 기업 간의 하나의 기업 간 전쟁이 아니라 국가적인 운명을 걸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가 간 전쟁인데, 지금 미국도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 중에 ASML이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의 EUV라고 하는 그 초국자 자외선 설비를 하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예. 장비 하나가 2,800억이라는 거죠. 예. 이것들을 중국에 못 팔게 했어요.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네덜란드의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러한 장비를 공급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은 기업의 대표 CEO이거나 오너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국익적 측면에서 고려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영 의원님. 그러니까 뭐 반도체가 국가 핵심 전략 산업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의 한 40% 정도 차지하는 정말 중요한 산업이다. 다 동의하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삼성이라고 하는 반도체 산업에서의 대표 기업이 혹시 흔들리면 어떡하냐. 그런데 이재용이라는 분이 꼭 나와서 경영을 해야만 삼성이 안 흔들리고 경쟁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경우에 이제 임직원들이 정말 많은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견실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잘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재용이라는 분이 굳이 지금 가석방의 형태로 나와서 경영계에 복귀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일단 회의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계 또는 경영계 또는 시장의 불투명성이라고 지적되어 왔었던 것이 법치주의 확립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치주의 확립이라는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따지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법이 집행되느냐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명권을 남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계속 받아왔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 들어서서는 사면을 쉽게 하지 않겠다라는 원칙을 세웠던 것이고요. 그런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시 이재용에 대한 어떤 가석방 이런 부분도 동일하게 좀 평가될 수 있지 않을까. 즉 특혜를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에서는 잠깐만요. 재계에서는 이 가석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5년 동안 취업 제한에 걸려 있고 그다음에
그 해외 출장도 못 간다. 뭐 이러면서 사면해달라. 사면해달라.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가지만 보면은 예. 가석방에 대한 법정 요건이 60% 이상 형기를 마쳤기 네.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리고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사회 파렴치한 사건이거나 무슨 지탄을 받을 사건 그런 거이기 전에 정치적으로 연루되어 있는 기업인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연루돼서 정유라 씨한테 삼성이 말을 사가지고 말 소유주는 물론 삼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뇌물로 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법원의 판단은 다 신뢰할 수밖에 없지만 어찌됐든 법정 요건에서 다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건이 안 된 것을 줬다고 하면 특혜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석방의 기준은 충족한다는 말씀드리고 저는 우리 박 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옛날 재벌 총수들이 많은 특혜를 받아왔었고 또 불법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주 공정하게 잣대를 못 댔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건 과거의 기준이지 미래로 봐야 되는 그 운명적 측면, 국가의 운명과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 미래로 봐야 되는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면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용 회장 혼자만 사면이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해외 출장을 해거나 중요한 일이 있다고 그러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어요. 가석방이어도? 예.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회사나 국가의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해외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 문제와 함께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사면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함께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제가 좀 지적이라고 그러면 죄송한데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반론. 부분은요.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예. 그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뇌물 그리고 굉장히 많은 액수의 뇌물을 제공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그 당시 있었던 법과 제도를 우회하거나 또는 회피하거나 또는 지키지 않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정치적 사건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굉장히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경제계 특히 재벌에 대해서 지적해왔던 문제점들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채웠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더 엄격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엄격하게 보자고 하는 박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법이 틀려요. 지금 현재 요거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국정농단에 대한 정치적 사건이고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서 삼성물산과 합병할 때 바이오젠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굉장히 다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정무위에 간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그 합병에 대한 특혜 문제는 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은 또 법원에서 판단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걸 함께 묶어서는 안 된다. 하나는 경제법이고 하나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이에요. 또 의약품 오용에 대한 그런 프로포폴. 법안도 예. 있죠. 프로포폴도. 예. 이건 또 의약품에 관한 또 법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앞으로 지금 재판 진행돼야 되거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예단을 해서 지금 현재 정치적 사건을 법적인 기간을 다 완료가 돼서 판단할 수 있는 것까지 추론해서 앞으로 어떻게 무죄가 날지 유죄가 날지도 모르는 것을 유추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때 가서 그 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적용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에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나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제가 봤었을 때는 분리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예. 국민분들이 많이 원하신다라든지 또는 삼성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게 법 감정이라고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그런 감정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런 법 감정에 있어서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보니까 국민들께서 66.6% 정도가 이렇게 좀 내보내서 경제 활동을 하고 국가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느 그 여론조사한 걸 보니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현재 초격차의 시대에 한시라도 급한 거지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의사결정하는 것은 몇 년 뒤에 이 효과가 나타난 거거든요. 지금의 실적은 5년 전, 10년 전에 결정했었던 그 결과물들이 지금 현재 실적으로 나와서 삼성전자가 잘 가고 있지만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에 이 삼성전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이 잘 갈 거냐 하는 것은 지금부터 결정하는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을 신중하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든 아니면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회복하든 하는 것이 과연 삼성전자에게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큰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냐. 그 정도로 그분이 훌륭하신 거냐. 이건 검증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그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그런 추측으로 가석방이 돼야 된다. 더 나가서 사면까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과거에 이 사람이 뭘 했고 또 과거부터 우리가 재벌이라든지 이 경제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왔는지 그래서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바로 그런 것들의 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한 건지 보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단순히 과거만 보는 건 아니고요. 법치주의를 확립한다든지 또는 재벌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법에 엄한 잣대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 미래 경제나 미래 시장에도 굉장히 큰 저는 긍정적 효과를 미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법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져야 된다. 들이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100% 동의를 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법적 요건을 갖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의 판단을 받는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요건이 안 됐었을 때는 법의 요건을 안 지켰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법의 요건을 지켰기 때문에 가석방 요건이 됐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정서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게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짧고 한번 투자하는데 20조, 30조씩 들어가거든요. 기업인들이 어떤 투자를 할 때 굉장히 고뇌를 하고 모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CEO들은 이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옛날 이건희 회장께서도 목숨을 걸고 반도체에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운드리라든지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 또 격차가 줄고 있는 메모리 분야 같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오너가 결정을 해야 되는 상당한 사유가 됩니다. 방금 전에 손정원이 언급하신 그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7월 23일에 실시한 거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여기서 끊었냐면 여야 쟁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걸 뭐라고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언입니까? 아니면 원래 생각이 드러난 건데 국민들이 비판을 하는 겁니까? 워낙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뭔지 특정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후쿠시마 발언, 후쿠시마 원전에 방사능 유출 안 됐다. 윤석열 총장하고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안전 때문에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다. 지금 체르노빌 같은 경우는 그 원전 과학자가 실험을 하다가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고 실험하다가 낸 인재입니다.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니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체르노빌도 사고가 난 것이고요.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이 안전 문제에 의해서 온 게 아니라 지진이 나니까 자동적으로 원전이 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전력이 중단이 되지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전기가 가동돼 가지고 비상전력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쓰나미가 와가지고 지하에 있던 발전기를 덮은 거지요. 그래서 물에 잠기니까 이 발전기가 안 돌아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이걸 얘기를 하다가 실현한 거로 보여져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요. 예, 방사능 유출이 안 됐다라고 얘기했던. 근데 아마 그 의미는 안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설계의 결함이거나 자연재해로부터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다가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국민들한테 혼란을 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뭐 비난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백히 팩트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신 거고 뭐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팩트에 완전히 틀린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국민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팩트가 틀린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좀 컸었던 것 같습니다. 방사능이 기본적으로 유출되지 않았다. 이 워딩은 이제 사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걸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과감하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준비가 확실히 덜 되셨거나 아니면은 뭔가 그 정제되게 말씀하시는 그런 연습이 덜 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그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약간의 그 국민의힘 입당 이후에 이제 마이웨이가 아니냐. 특히 이제 원희룡 지사 측에서 신도 부인도 안 했단 말이죠. 그 윤석열 후보 캠프로부터 뭔가 전화를 받고 당에서 하는 그 행사에 같이 참여하지 말자라는 식의 전화를 받았다는 것에 관해서 원희룡 지사 측도 시인도 부인도 안 했다. 이건 뭐 전화를 받은 것 같은데 이것이 당 대표와 불필요한 어떤 마찰이라고 할까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당대표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제가 거기 참여하고 있잖아요. 위원으로. 그리고 서병수 위원장님께서 주재를 하시면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기획을 하고 또 우리 후보들이 국민들한테 인사도 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좀 보이자 해서 경준위에서 준비해가지고 한 거지요. 이제 그런데 아마 후보들이 일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들이 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런 일정 속에 저는 후보들이 다 함께 참여해 주는 게 맞다. 그런데 그 일정을 저희가 사전에 체크하거나 그런 걸 고려해서 경준이가 했던 건 아니에요. 경준이가 이걸 논의하면서 일정을 잡았고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 서병수 위원장께서 후보들한테 전화를 좀 이렇게 드리셨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는데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아마 일정이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그날 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이게 사모님을 대신 내보내셨어요. 네. 윤석열 총장도 아마 다른 일정이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는데 어쨌든 제가 봤었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당의 일정에는 함께 하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뭐 내부 분위기나 시스템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겠는데 당 경선준비위원회가 결정했다. 그리고 당대표가 참여한다. 이게 당행사가 아닙니까? 당행사죠. 그러니까 당행사죠. 분명히 당행사고 경준이가 결정했고 당대표가 참석하면 이건 당대표도 승인한 그런 당대표 행사인 거예요. 저희들도 보면 원내대표가 행사에 참석한다, 당대표가 참석한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준비하고 참석하는 의원들도 다르게 참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치 이게 경준위에서 그냥 준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당대표도 참석한다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만 참석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에게도 참석하지 말자라고 했다라고 자기가 그 사실을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거듭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갈수록 태산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여당이 신난 것 같은데 아닌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그럼 이준석 대표가 거짓말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민 반응을 하게 된 건데 별일이 아니었는데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하면 그 누군가가 지금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거가 되는데. 어찌됐든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 대표께서도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이렇게 하고 이제 봉합을 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당의 행사는 맞고요. 또 예. 대표까지도 참여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대표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대권 주자들이 하는 행사에 대표가 참석 안 하면 어떠냐. 괜히 오해받을 수 있는데 대표는 대표가 아예 참석을 하지 말아라. 예.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는 우리 후보들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띄워주고 좀 더 그 행사를 좀 더 국민들한테 더 알려주기 위해서 나가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 중심적으로 하는 거에 또 후보들이 참석하는 거에 일부 불편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후보들 간에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친윤으로 분류되는 정진석 의원이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그러니까 윤 후보가 윤석열 후보는 돌고래고 나머지는 뭐 멸치, 고등어면 뭐 돌고래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만은 별로 먹을 게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여야 막론하고 다 뭐 고등어, 멸치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문제는 적절하지 않고요. 본인이 돌고래라고 생각하더라도 예. 다른 후보를 멸치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공개적으로. 예. 그렇게 되면 당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래서 그런 태도가 저는 이번에 행사 불참 등으로 드러났다고 보여지는 거고 예. 이준석 대표도 그게 굉장히 불쾌한 거고 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빨리 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참석 안 할 게 아니라 예. 앞으로 당 행사가 있으면 후보들이 오게 만드는 게 정상이죠. 하여튼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네. 당대표가 함께 해서 시너지가 나면 하고요. 또 뭐 그렇지 않고 후보들 간에 왜냐하면 당대표가 자꾸 언론에 받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예. 저 돌고래가 됐든 멸치대가 됐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좀 상당히 조심하면서 예. 이걸 해야지 뭐 예를 들면 윤 총장이 얘기하거나 또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건 아닌데 예.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이나 아니면 캠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해서 이 단어를 좀 잘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 FC 후원금 의혹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는데 이거는 이 뭔 내용인지 무슨 내용인지는 좀 알고 가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성남 FC라는 축구단이 있고 성남 FC라는 축구단에 이제 여러 기업들이 후원 등을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뭐 성남 FC에 대한 후원의 의미가 아니라 뒤에 있는 성남 시장을 바라보고 준 정치적인 어떤 이익 제공 아니겠느냐?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세웠던 K스포츠 재단 이런 데 삼성이나 이런 데서 돈을 줬던 거하고 유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저는 그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축구 구단을 운영하는 게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기업들이 갖고 있는 이 땅 같은 경우에 인허가를 통해서 또 용도 변경을 통해서 굉장한 이득을 줬어요. 기부금 받은 그 이상으로. 그게 시장의 권한이 아니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데 그에 준해서 받았던 사법 처리가 있으니 이 부분도 그 잣대를 한번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인 것이라도. 통상적인 것이 아니죠. 통상적인 것이 아니다. 아니죠. 예를 들어서 A 기업이 갖고 있는 이 부지 아파트를 못 짓는 지역인데 아파트를 짓게 한다고 한다면 이 땅값만 폭등, 이 용도 변경에 대한 땅값 폭등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 A 기업이 FC 저 축구 구단에 기부금을 냈단 말이죠. 성남시에. 기부금을 낸 대가로 이러한 용도 변경이나 기업의 이득을 극대화시키는데 내불성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력이 동원됐고 그에 대해서 결재권자가 시장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문제를 삼아야지. 두 가지 지금 이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최순실이 K스포츠 재단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미르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돈을 받았을 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경제 공동체였죠. 검찰이 그렇게 보고 이제 구조를 짜들어간 겁니다. 그럼 성남 FC란 축구 클럽하고 성남 시장이 경제 공동체냐, 경제적 이익 공동체냐, 한 가족처럼 그렇게 어떻게 봅니까? 그럼 일단 이런 구성과 사건 구성 자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에서도 차이가 나는 거죠. 대통령과 시장.
그런 차이들을 보셔야 돼요. 경제적 공동체 구성이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박 의원님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K스포츠 미르재단이 재단법인에 의해서 나온 법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최순실과 잠깐만요. 법원 판결을 부정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최순실과 박 대통령이 뭐 돈이 오고 가고 한 문제는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재단의 법인에 의해서 재단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재단은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겁니다. 재단은 국가에 귀속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면 이거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하고 이것을 분리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본 거 아닙니까? 사실 K스포츠 재단 이런 것들은 최순실이 사유한 것이고 최순실이 그걸 도구로 해서 돈을 받았고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상 인적 관계나 이런 것들 통해서 봤을 땐 경제적 공동체다. 이게 검찰의 기소의 핵심이고 그걸 법원이 인정해서 유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삼성의 말이라든지 이런 제공한 거에 대해서는 뇌물로 봤지만 이 K스포츠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그러면 이거 지금 최순실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재단 법인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이 재단 법인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판결문을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 이제 비슷하게 우리가 헛갈릴 수 있는 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코바나 콘텐츠 관련해서 그 기업들이 후원한 거 그거는 중앙지검장이라는 큰 뒷배를 보고 후원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혹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혐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수사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아니 중앙지검 할 때 얼마나 많이 털었죠. 검찰총장한테 얼마나 많이 털었어요. 수사하고 있고 네. 그 수사가 마치 끝나서 무혐의로 결론 나왔다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지금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너무 더디어서 저희들이 답답하고 검찰총장 임명할 때 다 봤지 않습니까? 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 코바나 콘텐츠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까? 중앙지검장 할 때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있었다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러면 검찰총장이 저희가 그 당시에 청문회 할 때 검증을 해서 아무 문제 없다고 청문회 할 때 마치 수사하듯이 다 들여다본 겁니까? 아시다시피 청문회는 후보자 본인이 동의해서 낸 자료들을 기반으로 해서 하는 것이죠. 이 정권의 검증 책임이 이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놓고 이 정권이 상식과 정의를 파괴하니 그거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이 공정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싸웠었던 게 윤 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 검증해야 될 책임이 여당에 있는데 내 편이 아니고 야당 편으로 가니까 지금 그 비난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또 검찰총장한테 이거를 이 정권에서 안 들여다봤겠습니까? 코바나 콘텐츠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전에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었고요. 야당의 결론이 후보로 곧 나올 거고요. 야당의 후보로 나오지 않았으면 이런 거 조사했겠습니까? 하겠습니까? 문제 있으면 조사하고 수사하는 거죠. 야당으로 갔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 것이 정말 하려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거 그런 걸 하세요. 너무 크니까. 그리고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난타전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하고요.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고요. 박정호 교수와 함께하는 경제합시다 준비돼 있고요. 대한민국 이름을 빛낸 도쿄올림픽 영웅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겠습니다.